내가 살던 마을에는 타케기미님이라는 신이 모셔지고 있었다. 과거 이 마을을 야인들에게서 지키다 목숨을 잃은 청년이 신격화되어 지금도 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타케기미님을 모시고 있는 신사가 마을 산속에 있다. 그곳은 여름과 겨울에 한 번씩 축제가 열릴 때만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나는 초등학생 때 다른 동네에 살던 같은 반 친구와 함께 함부로 그곳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엄청난 것을 보고야 말았다. 신사에는 나무로 만든 작고 오래된 제단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마을에서도 극히 일부 사람 외에는 아는 이가 없었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모를 정도였으니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줬더니 이 녀석이 보고 싶어라는 것이었다. 나는 마을 어른들에게 혼날까 두려워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솔직히 나도 한 번쯤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었기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다. 재단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낡고 녹이 쓸어 있었기에 금세 딸 수 있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과 더불어 갈색으로 변한 천에 쌓인 것이 있었다. 나와 친구는 그 냄새에 속이 울렁거려 그 자리에서 그대로 토하고 말았다. 그 후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갈색의 덩어리진 천을 벗겼다. 그 안에는 흑갈색의 작은 미라가 있었다. 다음날 신사를 관리하던 마을 촌장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임신을 했던 것 같다. 낙태시킬 생각이었던 듯 하지만 임신 사실을 발견하는 게 늦어져 결국 아기가 태어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불명예를 마을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 아이를 죽여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숨기기 위해 원래 타케기미님의 불상이 들어있던 제단에서 불상을 버리고 그 안에 시체를 넣었던 것이었다. 그 때문인지 이 사건 자체를 타케기미님의 저주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도 몇 있었다. 촌장이 체포된 후에야 밝혀진 일이었지만 아이를 낳았던 딸은 아버지에게 아기를 빼앗긴 쇼크로 인해 정신에 이상이 왔었다고 한다. 촌장은 그건 역시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라 여겨 딸을 집안에 감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다행히 그녀는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순조로이 회복됐다. 촌장의 아내는 행방을 알 수가 없다. 촌장은 아직도 교도소에 있다. 나와 친구는 이 사건 이후 아직도 그때 봤던 미라의 꿈을 꾸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단풍놀이를 간 날. 내가 대학을 다닐 때니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은 이야기다. 친구가 승합차를 산 기념으로 친한 여자아이들을 꼬셔서 같이 단풍놀이를 갔다. 산속에 호수가 있어 그 주변으로 등산을 할 수 있는 나름 유명한 곳이었다. 통나무로 계단과 난간을 만든 잘 정비된 길이 있어 걷기 편한 데다 날씨도 쾌청하고 선선해서 정말 딱 좋았다. 한동안 그렇게 산길을 걷고 있는데 노란색 줄이 쳐져 통행 금지라고 써져 있는 구역이 보였다. 코스상으로는 그곳을 지나갈 수 있지만 줄을 쳐서 지나가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운동신경이 좀 있으면 줄이 쳐져 있는 나무를 넘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긴 터였다. 슬슬 단풍 구경만 하는 것도 질리기 시작한 터라 나는 그곳을 넘어가 보기로 했다. 나름대로 운동신경에는 자신이 있었고 같이 온 여자아이들에게도 뭔가 과시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말리는 것을 뒤로하고 괜찮다고 웃어넘기며 나는 줄을 넘었다. 의외로 줄 너머는 바로 낭떠러지였다. 떨어지면 3, 40m는 좋게 떨어져 호수에 추락할 높이였다.
확실히 줄로 막을 만큼 위험하구나 싶어서 주변을 쓱 돌아보는데 벼랑 근처 나무 뿌리에 사진 액자가 벼랑 쪽을 향해 놓여 있었다. 가까이 가서 주워보니 보통 가족 사진이다. 웃는 얼굴에 부모와 남자아이가 찍혀 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주변을 살펴봤지만 꽃이나 향을 피운 흔적 같은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달리 사진 액자만 거기 버려져 있을 이유도 없었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금세 친구들 곁으로 돌아왔다. 다들 뭐가 있었냐고 물었기에 나는 조금 부풀려서 벼랑이 있었고 사진 액자가 있었는데 그 옆에 꽃이 있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전히 역효과였다. 여자아이들은 저주받은 거 아니냐며 울상이 되어 무서워했던 것이다. 당황한 나는 그냥 별거 없었다고 얼버무린 다음 나머지 코스를 걷고 차로 돌아왔다. 그런데 가장 먼저 차에 올라탄 여자아이가 절규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차 안을 보니 뒷좌석에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아까 벼랑에서 봤던 그 액자다. 곧 그것을 본 다른 여자아이들도 비명을 질러 차 안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남자 녀석들도 망연자실한 채 겁에 질려 있을 뿐이었다. 그 와중에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차 주인이었던 친구가 야, 미안하다. 이거 우리 친척 사진인데 여기 있었네 라고 말하며 용감하게 사진을 집어 트렁크에 던져버렸다. 결국 그걸로 겨우 그 자리는 진정이 되었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그 녀석과 다시 만났지만 전날 있었던 일에 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다. 액자가 신경 쓰였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지만 트렁크는커녕 차 안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그날 그 녀석이 일회용 카메라로 마구 찍었던 사진 중 한 장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 녀석은 뭔가 더 무서운 것을 본 것인지도 모른다.